네, 앞서 수급포착 순서에서도 대규모 블록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. 최근에 주요 기업들이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충격이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마켓 로드맵 시간에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에 나서나 싶었는데 주요 기업들이 블록딜에 나서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삼성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은 두산까지 지금 영향이 있는 소식인데 주요 기업의 블록딜 이슈 하나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. 네, 일단 뭐 최근 들어 기업들이 블록딜이 좀 큰 대기업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과거에도 이제 블록딜은 자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 그 관련된 이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이제 블록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그 주요 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딴 쪽은 아니고 삼성 SDS에 대해서만 지금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 지분 매각은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관련돼서 아마 이부진, 이서진 자매의 보유분이 뭐 매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. 뭐 이 두 사람들의 이제 지분이 매각이 된다라고 해도 회사 경영권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매각이 확정된 게 아니라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는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분가에 따른 이제 그 지분 매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뭐 특히 이제 분가를 하면서 뭐 분가하는 쪽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런 자금 마련을 위한 블록들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회사 내부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지분 매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 그 주가 수가 이제 129만 주, 그래서 한 지분 한 7.8%가 지금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매각 금액이 좀 크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였.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뭐 가격 자체가 지금 한 7%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매각할 때 그 블록딜 가격 수준으로 지금 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3대 주주인 테마색이 이제 보유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빠졌던 그런 상황이고요. 이것도 뭐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테마색이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뭐 매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매각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뭐 회사 내부적인 뭐 회사 나빠서 뭐 그렇게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주요 주주가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통상적으로 그러면 블록딜을 하게 되면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블록딜이 지금 투자자금 회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네. 더 자세하게 블록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. 과거에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, 영향을 받았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일단 블록딜은 말 그대로 이제 대규모 주식 거래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장 전이나 장 이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던 주요 주주와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간의 이제 거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블록딜을 하는 이유는 만약 이제 주식을 매각을 할 때 뭐 장중에 찔끔찔끔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 이제 시간 외나 시간 전에 이제 단일가 뭐 일단 일정한 밴드 내에서 뭐 주식을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매각과 관련돼서 한 번 정도의 이제 주가에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그런 영향은 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렇게 이제 블록딜은 뭐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. 특히 이제 이런 그 기존의 그 신규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의 주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요. 이런 블록딜을 만약 못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가 뭐 상당히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 투자가들한테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
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딜을 해서 주요 주주가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위해서 이 종목을 산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일단 수급 차원에서 상당히 꼬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이렇게 이제 그 블록딜 했던 경우가 많은데요.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하이브나 카카오뱅크를 뭐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.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주주였던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유주분의 7.57%를 이제 상장 이후에 매각을 했습니다. 그걸 통해서 뭐 주가가 한 2달 동안 이제 횡보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카카오뱅크도 지난 9월 달에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2.7% 정도를 이제 블록딜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고평가 논란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. 올 초 이제 4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과거에 뭐 이미 블록딜의 사례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좀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을 것 같거든요. 지금 뭐 삼성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두산그룹의 경우에 주가 하락으로 영향을 받게 됐을 때 이 타격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회복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? 네, 회복하는데 이제 종목마다 약간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.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한 넉 달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 이유 자체는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성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뭐 블록딜을 한다라고 해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뭐 지배 구조나 뭐 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가 없기 때문에 뭐 만약 대주주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M&A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그럼 뭐 그거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펀드멘탈과 블록딜은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뭐 수익 구조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주식에 대한 수급 문제가 달라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런 이제 수급이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어쨌든 기업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기업별로 회복하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뭐 최근에 그러면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SDS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을 새로운 진입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까요?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종목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SDS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업 자체적으로 뭐 성장성에 대한 뭐 의구심이 조금씩 시장에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이제 블록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조금 불안전성을 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그 회사들의 이제 향후 성장성이 좀 확인되는 시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대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.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리해서 나간다라는 거는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은 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 분야로 상당 부분 이제 투자가 이제 집중하고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대표적으로 뭐 재작년에 이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빠른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채권단 관리 체계가 이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.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두산 입장에서 보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.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수급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.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원전이나 뭐 신재생 산업,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
그런 회사까지 인수를 하면서 현재 미래 먹거리 관련 쪽으로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.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기업별로 투자 전략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. 삼성전자 최근에 다시 7만 원대를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좀 실어졌는데 다시 6만 원대로 지금 자리가 내려왔거든요. 그러면 이번 블록딜 이슈에 있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삼성전자 가져가 봐야 될까요? 네, 삼성전자는 일단 블록딜하고는 약간 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어차피 이부진, 이서진이나 아니면 그 삼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어차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로는 안 팔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뒤집어 생각을 하면. 그 외에 이제 다른 계열사들의 이제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향후에 블록딜이 나올 그런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고 뭐 인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를 약세가 이제 다시 오늘 이제 7만 원을 밑으로 이제 깨고 내려갔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전쟁이 좀 더 확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네온이나 크립톤 가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. 그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를 보면 그 요번에 이제 말이 많은 이제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오데사 쪽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오데사 쪽으로도 뭐 러시아에 폭격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관련된 공장들이 그런 폭격을 입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물론 이제 뭐 지금 원체 바닥권이어서 향후에 이제 성장성 기대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감이 또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